유명 안마의자 업체인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세라젬은 그동안 안마의자에 원목을 사용해 왔다고 광고해 왔는데 알고 보니 나무 합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스틱 소재. 유명 안마의자 업체 세라젬의 제품 광고 영상입니다.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안마의자, 이제 품격의 영역으로. 원목 소재라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다고 홍보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3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로 고가입니다. TV 광고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유튜브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사용된 소재는 원목이 아닌 나무 합판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라젬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광고에 레이어드라는 단서 문구를 적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이 원목을 강조하는 광고 내용을 보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세라젬은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했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필수 의료 정책 세부 방안을 논의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오늘부터 사직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오늘 진행됩니다. 의제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기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자지구 상황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등 동쪽 지역에는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꿔오던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을 시작합니다. 교수들의 사직과 휴직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예정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는 불참합니다. 이 반쪽짜리 특위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첫 소식은 고정수 기자입니다.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비롯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구체화 방안이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정부는 의사 정부 갈등의 핵심인 내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관련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가 드리는 아젠다에 한정해서 위원회가 꼭 논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대 증원 무효를 주장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해 특위 논의 결과가 효력을 발휘할진 미지수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사직 효력이 없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교수는 사직서 수리와 관련 없이 떠난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걱정입니다. 불안하기는 하죠. 만약에 또 이렇게 주일회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일정이 또 되려나? 약간 그거는 좀 걱정이 되는데 아직은 안내받은 바가 없어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과 휴직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은 갈수록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오늘 진행됩니다. 원래 이번 주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영수회담은 사실상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회담에 올라갈 의제를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2차 실무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1차 협의가 열린 지 이틀 만입니다.
1차 협의도 홍철호 정무수석이 임명되면서 하루 늦어진 데다 내일은 이 대표의 재판 일정도 있어 사실상 이번 주 본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제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의제로 민생지원금 25만 원부터 R&D 예산 복원 등 다양한 민생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를 멈추란 국정기조 전환 요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게 국민 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주제는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모두를 받긴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무조건 멈추라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고민은 있는 걸로 안다며 민생 의제에 대해선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회담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다시 격해진 가운데 하마스가 자신들이 납치한 인질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인질의 영상을 공개해서 여론을 들끓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실제 영상을 보고 격앙된 이스라엘 시민들이 총리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되기도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 의지는 단호해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때 납치된 미국계 이스라엘인 인질 모습을 하마스가 공개했습니다. 억류 200일이 됐다고 언급하는 데서 영상은 최근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카메라 앞에 선 허 씨는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하는 상황에서 하마스가 인질 협상 여론을 들끓게 하려는 의도로 영상을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고 격앙된 시민들이 네타냐후 총리 관저 진입을 시도하다가 2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허 씨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모든 인질의 절규라고 호소했습니다. We are also concerned about his health and well-being, as well as that of all of the other hostages, and we're here today with a plea to all of the leaders of the parties who have been negotiating to date.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한 모습입니다. בימים הקרובים נגביר את הלחץ הצבאי והמדיני על חמאס, כי זאת הדרך היחידה לשחרר את חטופינו ולהשיג את ניצחוננו. 가자 지구로 끌려간 인질 가운데 100여 명은 지난해 11월 일시 휴전 기간에 풀려났지만 나머지 130여 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안보 지원 예산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에도 공식 서명했는데요. 이 법안은 틱톡을 1년 안에 미국 기업에 팔지 않으면 틱톡의 서비스를 아예 중단시키는 내용인데 틱톡 CEO는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4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서명하고 무기 운송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ew hours, literally the few hours, we're going to begin sending in equipment to Ukraine for air defense munitions, for artillery, for rocket systems, and armored vehicles.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법 통과를 방해하는 사이 이란이 드론을 보냈고 북한도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보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등 안보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인도적 지원이 포함됐음을 강조했습니다. And Israel must make sure all this aid reaches the Palestinians in Gaza without delay.
이로써 대만 지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30조 원의 안보 지원이 곧바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최장 360일 내에 강제 매각하는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 최고 경영자는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We aren't going anywhere. We are confident and we will keep fighting for your rights in the courts.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모두 1억 7천만 명으로 바이든 정부가 매각 기간을 6개월에서 360일로 연장한 것은 젊은 층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편 미국 LA의 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에 실패해 기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여객기에서 기름이 새면서 연기가 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 두 비행기는 모두 보잉사에서 만든 같은 기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강하게 지면에 충돌합니다. 바퀴에서 연기가 나더니 결국 착륙하지 못한 채 다시 떠오릅니다. That is the roughest landing I think we've ever caught on our broadcast. 현지 언론은 관제탑과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체 문제인지 조종사의 과실인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활주로 위의 여객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일본 신치토세 공항에서 여객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여객기에는 2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당국은 여객기에서 연료가 새어나와 엔진 인근에서 기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고 여객기는 모두 최근 결함이 연이어 발생한 보잉사에서 제조한 기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오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총선 이후 보름만으로 앞으로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선인 총회를 열고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채용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실적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를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사케를 구매해서 국내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엔화값이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 점을 이용한 거래인데요. 하지만 면허가 없는 주류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케 제품을 검색해봤습니다. 빈 병이나 포장 상자를 판다는 글들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뜯지 않은 주류를 팔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산 것 같은데 오사카 때까지 친구까지 매일은 사는데 저희가 먹고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산 거예요. 제가 10만 원에 사온 이 사케는 국내 백화점에서 20만 원대에 판매하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단돈 5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사온 사케를 국내에서 되팔고 있는 겁니다. 상업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사가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병 뭐 이런 규제를 두고 팔기도 하고. 하지만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구매한 술을 되팔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관련 판매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의심되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거래를 중단시킬 수는 없고 일일이 사람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은 불법적인 중고거래는 사기를 당해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민물장어 보양식으로 많이들 드시죠? 인기가 많은 이 민물장어는 인공부화가 어려워서 새끼인 실뱀장어를 잡아 양식을 합니다. 지금이 이 실뱀장어를 잡는 시기인데 돈이 된다 싶으니까 불법 조업이 판을 치면서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과 전라북도 군산 경계인 금강입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실뱀장어 길목을 어선들이 점령했습니다. 어림잡아 50척이 넘는데 하나같이 등록 표지판이 없는 무허가 어선입니다. 실뱀장어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정해진 구역에서 허가받은 어민만 잡을 수 있지만 마리당 3,000원이 넘다 보니 불법이 판을 치는 겁니다.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하는데 지금이 한 달 남았는데도 2, 3억 벌었다 그래요. 불법 어선들은 주로 밤에 움직입니다.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초록색 불을 켠 배 가까이 가봤습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뜰채를 휘저기며 실뱀장어를 건져 올립니다. 잠시 뒤 잠복 중이던 해경이 어선에 다가가자 곧바로 도주합니다. 멈춰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어선은 붙잡힙니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잠 안 오고 나이가 70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어획물을 버려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웬만하면은 자기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니까. 불법 어선들은 강 전역에 그물을 설치해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모기장 어망을 어마어마하게 깔아놔가지고 실뱀장을 잡으면서 치아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돈이 된다면 마구 잡는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들이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원들이 위험해 수색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이 의견을 묵살하고 계속 수색을 명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임 사단장은 그동안 아예 지휘권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사건 하루 전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하부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휘 통제권이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수색대원들에게 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지휘 통제 본부장이던 해병대 7여단장이 최상병의 당시 소속부대 대대장인 7대대장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상황이 좀 어떠냐? 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시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회자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같은 날 7대대장이 후배 장교와 나눈 대화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지금 방금 여단장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최상병 사건 수사를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쓸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잠수교 쪽에 이른바 제로 플라스틱 존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가장 먼저 잠수교를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도가 아니고 금지로 갈 계획이고요. 지정 7달이 지난 지금 잠수교를 찾았습니다. 쉴 새 없이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는데 일회용기로 포장된 음식이 거리낌 없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로 플라스틱 존이거든요. 잘 몰랐습니다. 직접 배달을 시켜도 일회용품으로 음식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존보다 배달 픽업 존이 더 어울립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거기 잠수교로 오시면 돼요. 잠수교 인근이 제로 플라스틱 존이라고 알고. 상관없어요. 노점상도 시민들도 손에 들고 있는 건 모두 일회용품입니다. 이곳이 제로 플라스틱 존이란 사실을 아는 시민도 이를 알리는 문구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뭔가 경각심이라도 있거나 좀 눈치라도 보거나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잠수교 옆 반포 한강공원은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일회용품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곳도 새롭게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지정했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구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해가 지자마자 벌써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제로 플라스틱 존은 행사가 있는 날짜에만 운영하고 있다며 한 발 뺍니다. 좀 강하게 조금 나온 부분이 있긴 있고요. 행사할 때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만 평소에도 제로 플라스틱이 가능하게끔 아직도 내부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나면 가루 형태의 찌꺼기가 남는데요. 문제는 이 가루는 물만 닿아도 유독가스가 나오고 심지어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불법 창고에 이런 알루미늄 분말 수백 톤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창고입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지붕과 허술하게 막아놓은 창틀이 한눈에 봐도 낡아 보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500kg 포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림잡아 수백 톤은 되어 보입니다. 뜯긴 포대 자루에는 회색 가루가 담겨 있고 인화성 물질 표시도 보입니다.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 분말입니다. 이 분말이 물에 닿으면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남은 알루미늄 성분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용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데요. 알루미늄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발할 우려가 높습니다. 원래 축사 용도로 쓰였다가 불법 개조됐고 안전관리자나 소화기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곳곳에 민가가 자리 잡고 있고 이 바로 앞 도로에는 고압 송유관도 지나고 있어 화약고를 안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창고 주인은 보관을 맡겼던 업체가 부도나 떠안게 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독성 이런 것이 없다니까요. 물 묻었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물 묻을 이유 없잖아요. 그러나 습도만 높아도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남 한평에서는 600톤이 자연 발화해 이불을 끄는데 무려 17일이 걸렸습니다. 한평에서도 불이 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영국 근위기병대 말 5마리가 통제를 벗어나 런던 도심을 질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4일 아침 훈련 중이던 군마들이 인근 공사장의 굉음에 놀라 기병을 떨어뜨리고 달아나 도심 도로를 질주했는데요. 말들이 거리를 내달리는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말에서 떨어진 군인을 포함해 최소 4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일부 말들은 차를 향해 뛰어드는 바람에 차와 충돌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달리는 말의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말들은 다행히 모두 부대로 복귀했고 다친 사람과 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일명 화염방사기 로봇 강아지가 출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외신에 따르면 로봇은 대당 $9,420, 약 1,300만 원에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걷거나 뛰어다니면서 최대 10m 거리까지 불을 뿜어내는 위력을 갖고 있고 또 어두운 환경에서는 조명과 레이저로 주변을 탐색하며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원래는 잡초를 제거하고 눈을 녹이는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강력한 성능 탓에 일각에서는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가 결혼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9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열애 소식을 알린 조세호 씨는 어제 SNS를 통해 축하와 응원에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결혼 전제에서 품절나무로라는 문구가 적힌 꽃다발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날 조세호 씨는 진행을 맡은 예능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서 오는 10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깜짝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결혼하는 거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잘 준비하고 싶다는 소감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한다고 말하며 총선 결과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참석자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신 의원님들의 지혜가 제게는 꼭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가감없이 전했고 일부 쓴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며 당 운영과 지도부 구성 등을 지금과는 반대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당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끌어안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낙선자들의 발언을 다 듣고 난 뒤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정치는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모들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실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은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수여식에 앞서 어제 오전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 비서관들과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산발적인 메시지가 나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은 일하는 곳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인선설이 나오며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두 사람의 인선 검토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결정할 인선과 정책에 일부 참모들이 발언을 더해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메시지를 낸 정 실장은 각 수석 비서관실 보고를 받으며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대표로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엔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새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 당 지도부가 또다시 친윤계로 결집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영남당을 벗어나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생환한 나경원, 권영세 의원과 경기 안철수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당대표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 당선인은 MBN에 당과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지역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의원 역시 수도권 중심의 당 개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우리 당이
좀 개혁적인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 되고 그 개혁적인 목소리가 당에 더 담겨져야 된다. 친윤계에선 권성동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엔 4선의 김도읍, 3선 이철규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초선, 중진들과 연이어 회동하는 등 가장 먼저 몸풀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본인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에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반윤이 되면 여당도 대통령을 공격하고 야당도 대통령을 공격해야 하느냐며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원내대표를, 오는 6월 신임 당대표를 선출해 지도부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당내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들이 모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라 자신들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발언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중순 이후 선출을 앞두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발언이 연일 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과의 호흡을 강조한 조정식 의원은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나 운영위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이게 도저히 접점이 안 찾아진다. 그러면은 그냥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선출해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첫 영수회담에서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정성호 의원을 두고 추미애 당선인은 민심을 앞세워 꼬집었습니다. 이체 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면전에서 어떻게 치부를 드러냅니까? 이런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하다. 치열해진 당내 경쟁 속 후보들이 협치보다는 당심이나 민심을 내세우면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제1당 대표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국회 본청 출장 소장이 아닙니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총선 직후인 만큼 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며 막상 의장이 되면 중립과 균형을 지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이 다 모여 먼저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이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이번 영수회담은 야당 전체가 아니라 민주당과의 회담이란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안타깝고 섭섭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영수회담 전 범야권이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인데 민주당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 그런 야당 대표하고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의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구성 요건이 완화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민주당과 함께 방송 3법 개정안 제2법에 나서겠다며 발을 맞췄습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의 협력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제 곧 문을 닫는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안은 많이 냈지만 통과된 법안은 가장 적었는데요. 그저 실적을 채우기 위한 부실한 입법 활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20년 전인 지난 16대 국회보다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20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된 셈입니다. 국회가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내용도 충실할까요? 법안 가결률은 11.4%,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발의된 법안 10건 가운데 1건 정도만 통과됐다는 겁니다. 법안의 완성도보다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탓에 이른바 레커법, 쪼개기 입법 같은 꼼수도 속출합니다. 순원 중요하지. 나는 법안 몇 개를 발의했다. 열심히 일한 거. 이 같은 실적 채우기식 발의는 결국 부실입법으로 이어집니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가 하면 중복 처벌, 과잉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타다금지법 모두 의원입법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국과 달리 의원 입법의 경우 발의 절차가 간단한 탓입니다. 10여 년 전 법의 효과나 부작용을 검증해보자는 논의가 처음 나왔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신중하게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이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규범력 갖추기도 좋고. 관련 법안이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선거 이후 전국 주도권 싸움 속에 이번 임기 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아이언맨이 입는 슈트는 주인공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이 이 슈트를 입으면 힘이 세지고 모든 신체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초능력 슈트가 산불 진화 현장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진화 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무언가를 빠르게 입습니다. 배낭처럼 입고 허리와 다리끈을 조이는 착용형 로봇입니다. 수트를 입으면 근력이 올라가 장시간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진화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슈트가 근력을 40% 향상시키지만 근육 피로도는 44%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진화 작전에 유리하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슈트에 부착된 GPS로 대원들의 위치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 수압이 높은 물을 뿌리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또 장비도 메고 가는 안전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도 끄고 부상자 응급 조치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도 등장했습니다. 물 2,000리터를 싣고 다니면서도 차 폭이 2.2m에 불과해 폭이 좁은 산길의 안성맞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와 산소통 등도 갖추고 있어 구급차 역할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진화 장비들은 이르면 올해 말 산림 재난 현장에 투입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사과나 배 등 과일에 이어 최근엔 양배추와 양파 등 채소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배추 가격은 36%, 양배추 가격은 50%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재료값에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양파와 양배추 등 춘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주방장이 다듬고 있습니다. 중국 요리의 필수인 채소값이 최근 급등했는데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울상입니다. 올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배추, 양파, 배추값이 지난해보다도 한 배가 더 이상 올랐거든요. 우리 짜장면 가격이 다른 이제 일반 식당들 그 밥 종류로 이제 한식집 하면 비싸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양배추가 주 재료 중 하나인 길거리 토스트 사장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한 통에 3,000원, 4,000원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통도 작아지고 8,000원, 9,000원에 돈이 더 들어가지.
기후 이상으로 과일에 이어 채소 작황도 안 좋아지며 배추와 양배추 가격이 급등했고 참외 등 일부 과일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처럼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농림수산품 가격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1%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은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불확실한 요인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이제는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식료품 물가 압박이 이어지자 정부는 배추, 양배추, 마른김 등의 할당 관세를 적용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고 식품 업계에도 제품 가격 인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번 달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4월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번 달 진행되는데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통비를 돌려주는 K패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카드사들은 버스와 지하철, GTX 이용과 관련된 K패스 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는데요. 카드사에 따라 추가 혜택이 있는데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최대 53%의 교통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태어난 아기들의 숫자가 처음 2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9,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58명 감소했는데 역대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6년간 2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마저 깨져 저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페루 리마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헬리콥터를 띄워 불타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긴박했던 구출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경찰이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몸에 줄을 달고 이 건물을 향해 내려가는데요. 불을 피해 지붕으로 대피한 남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침착하게 남성에게 다가갔고 그를 안고 다시 헬리콥터로 올라가는데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남성은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 물고기 가면을 쓴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팻말엔 플라스틱은 우리를 중독시킨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무슨 시위를 펼치고 있는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물고기 가면을 쓴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플라스틱 공해에 제동을 걸 플라스틱 조약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운동가들은 2040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일부 국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문제없이 플라스틱 조약이 체결되길 바라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It's killing the world. Plastic poison is killing the world. It's killing fish, humans, animals, biosystems. It's killing everything. We have to stop it. We have to have a better plan. 최종 합의는 12월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이견이 좁혀지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선 채식을 권고하기 위한 아주 파격적인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동물보호 단체 사람들이 펼친 행사, 어떤 모습이길래 그런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컬럼비아 대학 근처 맨해튼 거리 모퉁이에서 강아지 모형을 옆에 세워둔 사람들이 개고기 판매에 나섰습니다. 오리지널 개고기라고 쓰여진 옷도 입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에게 동물 소비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파격적인 행사를 주최한 겁니다. Number one cause of death is heart disease, and it correlates with eating animal products. We have a lot of pandemics and zoonotic diseases caused by animal consumption. So many people are dying, and no one is talking about that. So I'm here to raise awareness about that. 그들이 실제로 나눠준 건 사실 식물성 간장인데요. 실제로 개고기를 나눠준 건 아니지만
파격적인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원했던 대로 확실히 인식 제고가 됐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프로야구 SSG의 간판 타자 최정이 개인 통산 468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리그 최다 홈런 신기록을 썼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KT가 LG를 꺾고 1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이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팀이 4대7로 끌려가던 5회 초 최정이 롯데 선발 이인복의 초구 슬라이더를 잡아당기며 거대한 아치를 그립니다. 이번 시즌 10번째이자 통산 468호 홈런으로 최정은 이승엽 두산 감독을 넘어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새 역사를 쓴 최정에게 SSG 이순용 감독은 꽃목걸이를 건넸고 상대팀 주장 전준호도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꾸준함의 대명사인 최정은 이번 홈런으로 사상 첫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팀의 주장 추신수도 앞선 2회 초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치며 한미 통산 2000안타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수들의 신기록 행진에 힘입어 SSG는 롯데를 12대7로 꺾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서는 KT가 LG를 꺾고 1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베스가 혼자서 40점을 몰아쳤고 신인 문정현이 4쿼터 후반 결정적인 3점 슛을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KT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면서 이번 결승전은 허웅과 허훈의 형제 맞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어제 한학자 총재 주례로 2100상이 국제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세계 60개국에서 온 신랑 신부가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회원 2만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효정문화 특별공연, 성수의식, 성혼문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정연합은 1961년부터 꾸준히 합동결혼식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이 22도, 청주 24도, 밀양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아침과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지표면이 습해지면서 현재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일부 동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0.5도, 광주 9.3도, 부산은 1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때일은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